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동부화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있는 유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독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독도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해서 땅과 바다 또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를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연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내오면서 두 분의 그 독도상 수상자가 있어서 독도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그다음에 가꿔서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 독도를 지켜가는 사람들의 두 분을 소개하고자 오늘 강연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딱딱한 그런 서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독도연구소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해양과 법에 관련되는 그런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지 쉽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시비곡직이나 선후경중을 따지는 그런 것이고, 그것이 국가라는 그런 실체에 있어서, 국가가 있으면은 법이 없는 그런 국가는 공산주의를 포함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포함해서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의 구성 요소로서는 그만큼의 국가의 영역이 존재를 하는 거, 거기에는 그 국가 영역에는 땅뿐만 아니라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까지 포함한 그런 국가 영역을 가지고 있고, 자연인으로서 사람이라는 국민이라는 그런 자연인이 없으면 국가가 구성이 돼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국민이 있고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개념으로 해서 이제 세계 국가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세계인이라는 있습니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법상의 원칙의 하나로서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또 국적이 없는 나라의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내국민 동등 대우의 원칙을 국제법의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사람에서 자연인에서 국가 영역으로 다시 돌려서 보면은 주로 국가 영역 중에서도 영토와 해양, 땅과 바다에 관련되는 것은 섬을 기준 잡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영역을 다룰 때 섬을 기준 잡아서 국가 간의 내외국을 구별하는 그런 영역을 구별하는 그런, 그 섬 중에는 유인도가 있고 또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이 유인도냐 무인도냐 하는 것은 그만큼의 해양 영역에 대한 관할권을 따질 때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토 개념으로서 해양 영토라는 그런 개념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부가 역사재단은 역사를 주로 해서 독도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것을 증인이라든가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한계에 봉착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 독도연구소 연구위원들은 쉬지 않고 역사에 관한 그 사실들을 찾아서 그것을 법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국제법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법이라 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인터내셔널 플러스 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간단히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국내법이 아닌, 헌법부터 포함한 법률이 아닌 국제법의 차원에 있어서는 국가 간에 있어서 전쟁을 할 것이냐 평화를 택할 것이냐, 그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국제법의 과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국제법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 다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면이 바다인데요. 자, 한국의 역사적으로 해양 인물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자, 동해 생각나는 해양 인물 이사부 장군이죠.
신라에 있어서 우상국을 복속한 그런 해양의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서쪽에는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장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남해에서는 또 유명한 그런 해양 인물을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최근에도 많은 회자되는 이순신 장군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많은 우리 국제해양법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국제법 내에서는 유엔 헌장서부터 시작해서 유엔이 만들어지게 된 그런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 헌장은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국제 기관이고 최상위에 있어서의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과 관련해서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동해상에 또 내지는 인접 국가의 대항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 문제를 다루는 1994년도에 개정된 런던 의정서도 대표적으로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모든 국가들이,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다 어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일 간에, 한중 간에 어업협정을 체결했고, 북일 간에 또 북러 간에 있어서의 어업협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제법,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질서 속에서 독도, 수호, 또 그 다음에 해양에 관련되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더 많이 발전을 해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요, 우리와 중국과는 어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 물론 북한을 통해서지만은 인접하고 있는 그런 중국과 어업협정으로 해서 체제를 서로 그 고기를 수산물을 얼마나 채취하느냐를 가지고 어업협정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베트남과 해양 경계뿐만 아니라 어업협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업협정에서 더 나아가서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 경계선까지 획정하는 그런 협정을 체결을 해서 동북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어업협정과 해양 경계 협정을 체결한 그런 대표적인 나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지렛대로 해서 한국과 베트남 간에 있어서의 그 어업협정 체제는 서로 상호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업협정뿐만 아니라 국제법 전반에 관련되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그 독도를 아끼고 지킨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서 독도 최초 주민인 최종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이 서도를 배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그 가지고 있던 덕진호 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독도 최초 주민으로 되어 있는 최종독 씨는 울릉도 출생에 1925년 울릉도 출생에 어부였었습니다. 그리하여 쭉 성장을 하다가 65년도에 40세가 되면서 독도에 가서 직접 거주를 하고 생활을 꾸리게 됐습니다. 어부로. 물론 도동 5,000개와 계약을 체결을 해서 독점적인 어업의 권한을 양도를 받고 해녀 등과 같이 그래서 전복, 그 다음에 미역, 다시마 등등을 채취하면서 독도에서 홀로 생활을 했습니다. 독도가 민간인들에게 개방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5년도서부터 민간인들이 독도를 자유롭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독도를 가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독도 어장에 대한 독점적인 그런 어업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5,000개의 그 일정량의
비용을 내서 업을 채취하는 그런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실제로 살았던 집에 대한 사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1970년대에서부터 집이 돼 있고 생존하시는 동안 그 87년 뇌출혈로 포항 터미널에서 태풍 피해로 인한 집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사러 포항에 나갔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시기까지 그 집에 그 관련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자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2005년도 전에는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하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 전 사진들은 뭐 방송사라든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연역에 쭉 나와 있듯이 84년도에는 지금 서도를 올라가서 물골까지 물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990 대한봉 998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만들어졌냐면은 그 의경이 물을 들어갔다가 풍랑해서 배가 뒤집혀서 2명이 사망을 해서 순직을 하는 바람에 안 되겠다.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치더라도 서도를 넘어서 물골까지 가야지 되겠다 해서 계단 공사를 시작해서 그 계단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물골까지 이제는 그 육지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배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은 물론 많은 상황이 달라진 그런 자리입니다. 또 동서도 간에 그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지금은 뭐 이동전화가 발전해서 독도에서 한국 땅임을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인증샷 찍어서 보내고 동영상까지도 그 보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전화기 시설이 없기 때문에 BP선으로 해서 동서도 간에 그러니까 등대 및 그 경비대원 숙소와 그다음에 주민이었던 상시 거주를 했던 최정덕 씨 집과 연결하는 그런 케이블을 연결하는 그런 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독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격을 취득하기 국가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거기 가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어촌계와 같이 계약을 체결을 해서 독도에 거주하게 된 최정덕 씨는 처와 또 그다음에 딸까지 포함해서 주민등록을 일괄적으로 일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동시에 또 같이 그 업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그 해녀들도 2명 고순자 씨라든가 문영심 씨와 같이 주민등록을 같이 이전하게 돼서 같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 사진에 보이다시피 2대 주민등록표 2대 주민인 그 사위인 조준기 씨의 그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독도에 거주해서 증인이 되겠다라고 증언해 주신 울릉도 주민. 즉 1965년도 당시에는 독도에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63년 어느 여름에 가보니까 물골이 있고 여기서 내가 거주할 수 있겠구나 해서 도동어촌계와 계약을 체결해서 65년서부터 정식으로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어부 최정덕이 갖는 그런 그 국제법상의 가치라고 그러면은 국제 해양법 협약, 즉 유엔에서 제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 제 121조에 보게 되면 사람이 살고 있고 독자적인 경제 생활이 가능할 것 합니다. 그 섬으로 인정받게 되고 거기에 거주하는 민간인은 통상 군인이 거주할 수도 있고 경찰이 거주할 수도 있는데 저희 그 독도에는 경비대라고 해서 경찰대원 또 그다음에 등대 관리인 등이 거주를 하고 또 일정 수의 최근에는 그 공무원들까지 울릉군의 소속의 공무원들까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이 어업활동을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어업활동을 하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들어간 그런 주민으로서 민간인으로서
그렇게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도 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 주민인 최정독 씨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마음 자세라든가 내가 거기에 삶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땅임을 하고서 일본 어부를 내쫓고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또 독도를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경비대 계단도 나와주고 물골 계단뿐만 아니라 또 헬기장 설치 공사까지 하고, 또 그다음에 삭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이너마이트를 터서 선착장 공사까지, 또 자신의 그 어업 활동을, 본래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복 양식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것은 증언을 통해서 그 현재 잘 아주 소상히 전해지고 있고, 교재에도 독도와 관련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재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 최초 주민이었던 최정독, 어부 최정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대 울릉군에서 설치된 초대 독도 박물관장인 사원 이종학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그 출생 연월일상 어부인 최정독 씨와 2년 간격을 해서 1927년 생이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독도 박물관을 만들면서 그 자료를 모두 다 그 기증한, 독도 박물관에 기증해서 그로부터 독도 박물관이 생겨나고 자료가 모이게 되면서 독도 연구가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독도 수호 인물 중에 제일 마지막 인물로서 초대 독도 박물관장인 이종학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최정독 씨, 어부였던 독도 최초 주민이면서 독도를 내가 지키겠다, 증인이 되겠다 하신 분에 관련돼서는 책자가 영원한 독도인 최정독이라고 해서 김호동 교수님의 저로 해서 했고, 여기 그 내용에는 사진과 모든 그 활동했던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도 최정독 기념사업회라고 그 딸인 최은채 씨가 운영하고 있는 독도 기념사업회에서 독도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도 최초 주민 독도 생활 자료집이라고 해서 사진 자료와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이렇게 그 사진 위주로 해서 전시회를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해서 모아뒀습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초대 독도 박물관장님이신 이종학 씨에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집필한 한 줌째 되어도 우리 땅 독도 지킬 더, 이것은 그분의 묘소 앞에 있는 공독비에 나와 있는 그런 타이틀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이 책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 구체적인 목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나중에 자료를 활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 독도 박물관장께서 직접 울릉군의 독도 박물관에 기증한 자료 일체에 대해서는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을 동북역사재단에서 또 제가 추천해드리는 도서로 이종학 관장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독도와 관련되는 분들, 특히 그 어부 최정독과 초대 독도 박물관장인 이종학 씨에 대한 도서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초대 독도 박물관장이었던 이종학 선생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 초대 독도 박물관장께서는 사운이라는 그런 호를 쓰셨습니다. 역사의 향기, 또 그 다음에 역사를 긴매기하다 해서 여러 다양한 그런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가장 집중적으로 하셨던 부분은 이순신 연구소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연히 그 고고서점을 연세서림 또 연홍서림이라고 하는 그런 고고서점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있었는데 그때 그 학교 교직에서 정년퇴임하신 분이 오더니만 책 가격을 그 얘기를 하시고 그분을 손님을 갖다가 해서 차 한 잔과 함께 그 책을 일본 고서적을 수입하게 되면서 된 인연으로, 역사적인 인연으로 해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서들을 모두 처분해야 되겠다. 그거를 고서점을 운영을 하는 이종학 선생님에게 양도하겠다. 그렇게 무상으로 양도하겠다 해서 한산도가 기존에는 한산도가 원본이 부재했었는데 한산도가 원본을 해서 한산도가의 원본을 받게 되면서, 기증받게 되면서 자료에 대한 또 이순신 연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그런 서지학자였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생을 정리를 해보면 고서점 운영하고 서지학자로서 여러 언론에 그 집필도 하시고 기고도 하시고 또 거북선의 구조가 어떻게 됐느니, 또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그 기억에 남는 것은 통영에 있는 현재 과거 충무시라고 불렸던 통영시에 있는 수학로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그 한국동난으로 인해서 파괴된 상태여서 그 원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본에 가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총독부 자료의 그 속에 그 수학로의 원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바로 복원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학로가 가지는 의미는 임진왜란을 종결 하면서 일본의 항복을 받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뜻깊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 서재학자였었고, 당시에 초대 독도 박물관장이 되시기 전에는 서재학자였을 때 찾아서 그렇게 연구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그런 대학 교수들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직접 출장 가서 자료를 발굴해서 또 그것을 연구자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은 초대 독도 박물관장이 되기 전인 그 서재학사 시절에 있어서의 이종학 관장께서는 수학로뿐만 아니라 수원 화성, 말이 좀 어폐가 있어서 정확히 표현을 하겠다면 수원에 있는 화성을 의미합니다. 화성이라는 본래 명칭이 화성이기 때문에 화성으로 끝내야지 되는데 역전압식으로 해서 대부분 수원 화성을 하는데, 수원성이라고 그러게 되면은 수원에만 있는 그런 화성이냐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평소 그 독도 박물관장이셨던 이종학 관장께서 싫어하셨던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학로의 복원 과정을 거치는데 그 다음에 서인달 선생을 통해서 조우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면서 한산도가 또 이순신 연구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화성의 본래 이름 찾기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 등재되기까지 많은 활동을 했는데, 수원 성역 의궤라는 것을 영인해서, 직접 영인해서, 자비로 영인해서, 그래서 무료로 외국 기관에 배포하는 그런 장면에 또 그다음에 그 무료로 받은 외국 기관이 직접 수령하는 수령증을 사진에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독도 박물관을 개관을 하였습니다. 1997년도서부터 유일하게 독도에 대한 모든 연구 결과 자료들을 모아서 독도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삼성과 같이 부지는 울릉군에서 공유지를 국유지를 그 독도 박물관에 했고, 그다음에 삼성에서 건물을 삼성 재단에서 건물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채워진 콘텐츠 내용은 이종학 박물관에 자비로 그간 모은 자료들을 갖다가 기증함으로써 사원연구소에서 활동하시다가 97년도에는 사실상 그 전서부터 울릉도에 거주하면서 그 독도 박물관을
개관하기까지 공사를 하고 해서 초대 독도 박물관으로 부임하기까지 많은 노력했고, 지금도 독도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보면 그분의 그 묘와 또 공덕비와 박물관 옆에 바로 입구에 그 위치하고 있는 보면 내가 한쯤 제되어도 우리 땅 독도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묘비명을 가지고 평소 소신대로 해서 울릉군에서 부지를 내서 그분의 묘를 설립하고 해마다 그의 서거일 때는 국민들이 나서서 기억하는, 또 국민들이 나서서 또 유가족들과 함께 같이 제를 지내고 추모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립니다. 독도 박물관에 현재 소장되어 있는 많은 자료 중에서 그 가장 동포적으로 가장 값어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목록집 서계 중에 하나, 울릉도 독도 조사 보문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군 상무성에 있어서의 지질과의 광산에 해서 1947년도 조선산악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독도를 학술조사하게 되었을 때 갔던 옥승식 과장님이 쓴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 있어서 그분의 보고서가 유일하게 독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그것을 현재 동보역사전과 같이 그 디지털화해서 제가 사례로 표지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내용인 울릉도의 지지를 최초로 하게 됐다. 이런 그 조선 산악회 1947년도 과도 정부에서 민정장관 안재홍의 명령으로 해서 파견을 보낼 수 있던 것은 국가가 결코 작은 섬인 독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1940 해방되자마자 일본의 침탈로부터 면하자마자 바로 그 과도 정부에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은 국가라고 해서 내 땅인 독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실증하는 사례고, 또 1947년도에 옥승식 과장이 산악회와 같이, 산악대원과 같이 학술조사를 하면서 남긴 그런 자료는 유일본이지만 굉장히 귀중한 역할을 갖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 독도 박물관장인 상훈 이종학 선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순신 연구자 아니냐, 또 서점을 운영했고 외국의 고사료들을 많이 수집했기 때문에 서지학자라고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터뷰나 언론 인터뷰할 때 대부분 보면은 여러 가지 명칭, 호칭을 쓰지만 모든 것이 다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관장, 직함을 쓰는 관장을 이종호 관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서는 관례상 그 직함을 쓰는 게 그 사교상 적합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호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관장에 대해서 인터넷에 누리집에 보면 굉장히 많이 그나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지역에서의 그 광교 박물관 뿐만 아니라 인터넷 그 누리집 사이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은, 찾아보시면, 검색만 해 보시면 쉽게 정보 자료를 초대 독도 박물관장인, 독도 수호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종호 관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에 대해서 독도와 관련되는 사람들 두 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우리 땅이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바다라고 독도가 발양해내는 CBL이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배타적 경제 수요까지 독도가 가지는 가치. 그런데 역사적으로 해볼 때 독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베트남의 그 태조 임금이었던 그
레테조 임금의 그런 그 문헌이 남아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변방을 지키는 일은 막을 방법과 지략이 필요하고 나라 땅은 오래 유지할 계략을 고민해야지 된다. 라는 그런 문헌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이 또 베트남 학자들이 베트남 역사학자들이 그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우리도 참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실어봤고요. 제가 하는 오늘 주제에 맞춰서 독도의 사람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